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근거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대와 찬성이 지금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지금 뭐 탄핵을 인용한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분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유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가게 하고 유리창도 다 깨부수고 그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걸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탄핵을 안 시키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불법적으로다가 위법적으로다가 탄핵을 해도 된다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고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법률을 어겼으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탄핵 심판에 대한 성립 자체가 안 돼. 탄핵 심판이 불성립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탄핵에 대한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란죄로다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죄로다가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동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탄핵을 심판을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게 내란으로다가 표결을 했잖아. 근데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게 없다라고요. 근데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직권 남용을 가지고 와서 윤석열의 그 내란을 발견했다라는 논리를 가져다가 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 중앙지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3번 장에서 중앙지법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네들이 타겟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공수처의 의견은 그거 아니야. 직권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다 보니 내란을 발견하였다. 이런 논리로다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둘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가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수사를 한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 직권남용으로다가 탄핵에 대한 투표와 표결을 했어야지. 직권남용에 대한 표결을 한 게 아니라 얼렁뚱땅 내란으로다가 표결을 했으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쫄려가지고 그 내란으로다가 표결에다가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재판 자체가 불성립이라는 거야. 나의 의견은. 유시민이라는 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법률과 헌법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 나는 인정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국회에서도 내란으로 표결한 거를 다시 직권남용으로 다시 표결을 해야지. 재표결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간 다음에 표결을 해서 거기에서 탄핵으로다가 올려라는 거야. 절차와 법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표결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는 아예 불성립한다고. 윤석열 탄핵이 불성립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명 중에 2명은 없겠냐? 그럼 결국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불성립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수일 거고, 또는 뭐 소수라도 상관이 없어. 3명만 모이면 돼. 3명에서 4명만 모이면은 이거는 기각이야. 그렇잖아. 그리고 누구는 반드시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사람이 또 있겠지. 왜냐하면 유시민이랑 비슷한 논리로다가 저건 반드시 탄핵돼야 됩니다. 저 못 봤습니까? 저기 국회에 저런 식으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들어가고 저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 저 사람을 탄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오히려 법률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자기가 표명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이 되고 남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아주 쉬운 의견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굉장히 지금 팽팽한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반대를 하고 누구는 찬성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찬성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찬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아주 정확하지. 쉽잖아.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불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내란으로다가 올릴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권남용으로 다시 투표를 해라, 표결을 해라. 그래가지고 올렸는데도 너네가 200석이 넘으면 그러면은 탄핵 심판 다시 하자. 이런 논리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에 대해서 거기다 이렇게 내겠지.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찬성을 하겠죠.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대한 결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찬성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논리에 대해서 이게 철두철미하게 맞기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나 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사실 각하가 맞지 기각이 아니라 아예 불성립인데 이게 무슨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근데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 편을 드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니 저기 누구야 이재명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야. 살아있는 권력. 자기가 지은 죄도 없는 걸로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재명이 그걸 어떻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을 드러내면은 그거 숙청당하고요. 나중에 모가지 따일 수도 있어 조선족한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용자입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요즘 정세에 대해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